지난 25일 한국 유튜브에서 최초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MTV 언플러그드 무대 영상 5개가 인기 동영상 1위부터 5위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독일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었고 한국으로서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24일 방탄소년단이 MTV 언플러그드에 특별회차에 출연해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 5곡을 열창한 것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팬들을 위해 서프라이즈라며 영국 락밴드 콜드플레이의 픽스 유를 불렀습니다. 이 곡으로 팬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BTS는 코로나 시대에 전세계 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또다시 BTS에 대한 트집이 나와 전세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며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리더 RM의 한국전쟁 발언이 중국을 모욕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며 BTS 상품을 수입 금지시키고 중국 내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BTS의 팬덤 아미는 인종, 성별, 연령, 국적을 초월해 형성되어 있다며 중국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골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 이후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 코스모폴리탄과의 영상 인터뷰를 통해 콘서트에서 입었던 의상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이돌 복장이라며 한복이 가장 좋았다. 한복은 대한민국 고유의 옷이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날 슈가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속 의상에 관해 한복과 수트를 믹스 매치했는데 잘 어울렸다고 전했으며 평소 개량 한복을 즐겨 입기로 소문난 정국 또한 코리안 컬처, 한국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복이 자신들을 것이라고 했던 중국에게 들으라는 듯이 BTS는 당당했습니다. 최근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창사 이래 최고의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빅히트는 2020년 연간 매출액 7,963억 원, 영업이익 1,424억 원으로 매출액은 2019년 대비 36% 늘었고 영업이익은 44%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서 중국 관영 언론이 방탄소년단에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발표한 재무 보고서에서 중국 영토인 남티베트를 인도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남티베트는 중국과 인도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현재 인도가 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한 중국 블로거가 이런 잘못을 발견해 중국 소셜미디어 더우반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블로거는 양국 국민 사이에 적대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은 소속사의 잘못이라며 소속 아이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BTS가 한국 전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을 볼 때 소속사가 중국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을 한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내 여론은 중국 정부나 언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중국 연예 매체의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BTS 소식에 12시간 동안 3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SM 엔터테인먼트는 홍콩 대만도 국가로 표시하는데 왜 방탄만 문제 삼나? 사람들 눈길 끌려면 BTS밖에 없나 보네 라며 BTS가 아닌 오히려 매체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지도지 BTS가 그린 게 아니다라며 항의를 하려면 다른 데 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 매체들이 나서 또 BTS를 공격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보고 한 국내 네티즌은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언론들이 말한 것처럼 중국이 한 국가와 싸우는 것보다 지금 BTS와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임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BTS와 싸우는 것은 전 세계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BTS를 필두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한국의 스타들이 전 세계 지지를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K-POP 못지않게 한류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콘텐츠에 5,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등장은 한국 콘텐츠 생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세계 190여 개 국가에 동시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시스템은 순식간에 콘텐츠 제작자와 작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이런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극장에 가지 못하는 전세계 관객들은 넷플릭스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있기에 지금 한국은 이것을 기회로 삼으며 아예 이 김에 넷플릭스로 전세계를 휘어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씨왓츠 넥스트 코리아 2021 행사를 통해 공개된 한국의 오리지널 작품들은 놀라웠습니다.
배두나 공유가 출연한 SF 고요의 바다는 전 세계적인 사막화로 인해 물과 식량이 부족해진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달에 버려진 연구기지에서 벌어지는 정의의 대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이 더욱 화제가 된 것은 여기에 배우 정우성이 제작자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정재와 박혜수의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과 스릴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갑작스런 지옥행 선고를 받으며 겪게 되는 이야기인 연상공 감독과 유아인이 만난 지옥, 헌병대에서 탈흥병을 추적해가는 장르적 재미와 청춘들의 고뇌를 다루고 있는 정의인의 DP,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밝히기 위해 조직의 언더커버가 되는 한소희의 복수구 마이네임 등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전세계의 K좀비 신드롬을 일으켰던 킹덤 시리즈의 스페셜 에피소드 킹덤 아신전은 전지현이 주인공 아신으로 보내 모두가 궁금했던 이야기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계나 방송업계는 거대 자본을 눌려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런 벽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창작자들의 힘을 믿고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킹덤의 김은희 작가는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킹덤의 제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넷플릭스는 의견 안 주고 돈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창작자들을 믿어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그동안 억눌렸던 한국의 무한한 창작력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은 넷플릭스로 창작력을 발휘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넷플릭스가 일본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계는 그동안 낡은 기업 문화를 고집하는 오래된 회사들과 낮은 임금으로 인력을 하찮게 여기는 풍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가 갑자기 일본에서 애니메이터를 육성한다며 한 명당 매달 156만원의 생활비와 672만원의 학비를 부담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이렇게 육성한 졸업생은 넷플릭스 독점작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에 취직하면 연봉도 업계 최고로 대우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 애니메이터들은 외주를 받아 집에서 원화를 그려서 간간히 먹고 사는데 10년 차인 자신보다 더 돈을 많이 받는다고 통한의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터들은 그동안 10년간 열정페이로 연봉을 동결하고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일본의 인력들은 일본 애니계를 버리고 넷플릭스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관계자들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는 산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산업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시대에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더욱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